주식의 기본을 다졌다면 이젠 주목해야 할 돈이 되는 주식을 알아봅니다. 주식이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합니다. 자, 주행 중에 잠을 자거나 창밖 풍경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게임도 할 수가 있죠. 우리 개미분들 장중 시황 체크도 할 수가 있어요.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 도착할 때까지 눈도 손도 발도 모두 자유로운 자율주행의 시대가 오는 건데요. 지난번에 그 UAM 얘기를 할 때 또 이런 표현을 했었죠. SF 영화가 곧 현실이 되는 시대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 지금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요, 첨단 기술의 경쟁의 전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지금은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71억 달러, 하나 기준으로 약 9조 원 정도에서 2035년 정도로 흘러가게 되면 1조 달러, 하나로 약 1,300조 원의 시장 규모까지 연평균으로 치면 약 40% 정도 굉장히 급성장을 보이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30년경에는 손이 자유로워지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차들이 전체 신차 판매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이미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실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요건을 완비했다라는 거고요. 특히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차량과 도로 그리고 클라우드가 원활히 연결되는 시범 도로를 약 1만 킬로미터 이상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 지원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도 이 자율주행차의 도입과 확산 그리고 안전한 운행 기반 조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까지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은 뭐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율주행 기술도 그냥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14년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자율주행 레벨을 6단계 가이드로 제공을 했어요. 0단계는요, 비자동화예요, 비자동화. 즉, 운전자가 항상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럼 1단계는 운전자 보조 기능. 이 시스템을 보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고 해요. 내가 크루즈. 지정한 속도로 꾸준하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핸들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2단계는 부분 자동화예요. 차간 거리도 유지가 되고 차선도 인식을 해서 운전자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본인이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 단계까지가 2단계인 거예요. 2단계. 그럼 3단계는 조건부 자동화. 특정 조건 시스템이 요청이 되면은 혼잡 구간에서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거고 4단계는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아, 완전 자율주행이요? 네. 예를 들어서 인포테인먼트에 뭐가 들어가죠? 내비게이션 기능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맵들이 들어가죠. 이런 맵들과 구동 연결이 돼서요. 운전자가 목적지까지 연결을 하면은 모든 지리적 환경을 이 자동차가 판단을 해서 목적지까지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춘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는요? 이거는 이제 완전 자동화예요. 버튼 하나에 나를 태워서 스스로 문 닫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지가 가서 기사인 거예요, 기사. 우리 그 옛날에 미드 네. 중에 네. 그거 있었잖아요. 어서 와. 이러면 아, 띠리리리 와가지고 차가 막 그런 말대꾸도 해. 키트, 맞아. 키트. 이게 레벨 5가 운전자가 운전석에 안 앉아도 되는 거예요. 끝판왕이네, 끝판왕.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율주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레벨 2와 레벨 3예요. 레벨 3로 넘어가면서 제어의 주체가 운전자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쪽으로 바뀌기 때문인 거예요. 주체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네. 네. 지금까지 레벨 3를 탑재한 완성차 업체는 독일의 벤츠, 일본의 혼다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독일 벤츠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공식 인증을 받았는데 우리 현대차는 아직 레벨 2 상용화에 머물러 있지만 조만간에 레벨 3 탑재 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차 글로벌 패권 경쟁의 시대. 우리 홍주원 소장은 과거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에서 무엇에 주목했는지 궁금해지죠? 이론 강자이자 실전 강자인 홍주원 소장의 실력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홍주원 픽.
이야. 이게 뭐야 하락이 야, 이거 매도 시점 환상인데요? 야 이거 지금 훅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기술적으로 좀 접근한 상황이에요. 요게 이제 매수 공략일이 2022년 5월 4일이에요. 그리고 매도 공략일이 6월 10일이에요. 보유기간 1개월 정도인데 최종 수익률 한 15% 정도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네. 여기에서 제일 놀라운 게 그러니까 6월 10일에 뚝 떨어지는 걸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그 전에 매도를 했다는 거 자체가 근데 이 딱 그 고점 딱 올랐을 때 어떤 뭐 이슈가 있었어요? 저 때 무슨 이 당시에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국토부가 서울시에서 현차랑 손잡고 강남에서 서초 구간 있죠.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를 시범 주행을 하는 기술 실증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율주행 이슈가 확 올라왔던 그때였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 기업이 움직였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 사업이 자동차 자율주행이에요. 그 스마트카 제품과 거기 관련된 솔루션들을 연구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자율주행 전문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사가 현대모비스, 벤츠, BMW, 아udi 이런 글로벌 완성차들이 고객사로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홍주원픽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 두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보통은 저 정도 올라가면 안 살 수도 있고 그러지 않나? 야, 저 타이밍이 어떻게 딱 그 매수를 했고 매도를 이건 하셨지? 어떤 주?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기업은 2023년 4월 10일에 얼마 매수 전이네. 공략이 나갔고 매도 공략은 2023년 4월 17일입니다. 보유 기간 한 일주일 정도가 되고 최종 수익률은 21% 정도. 지금 2차 전지 테마가 굉장히 좀 상승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차랑 LG 에너지 솔루션에 인도네시아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에 제트 스태킹이라는 장비를 출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자율주행 소식으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SK텔레콤이라는 기업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미들의 지혜로운 주식 투자를 돕는 주식이 머니. 오늘 홍주원픽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머니주가 나옵니다. 집중하십시오. 홍주원 소장이 선택한 자율주행 관련 유망주 머니주 지금 공개합니다. 뜨구뜨구뜨구뜨구 뭔가요? 앱과 구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네. 여기에 핵심 기술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오. 네. 와우. 그런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핵심 기술이 카플레이 많이 들어보셨죠?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표정 저는-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집에 운전은 차 본인 있어요. 안 하시죠? 네, 운전해요. 근데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게 이거 꽂았을 때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거. 그쵸? 네, 자동으로. 그게 바로 앱 유저는 앱 카플레이. 맞아요. 맞아요. 안드로이드 유저는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 맞아요. 두 개 다 받아들여요. 그 시스템인 거예요.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겠네. 그 시스템에 관련된 솔루션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라고. 난 이거 누가 개발했나 하고 네. 진짜 신기하다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완전 자율주행 애플카 출시, 인텔의 자회사인 모빌아이라는 기업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 이슈 등 이런 이슈들이 올라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아요. 그럼 알 것 같은데. 애플과 구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핵심 기술을 개발한 오늘의 머니주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강력한 힌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 여러분의 몫인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머니 원정대 저희 3명의 출연자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관련 유망주 하나씩을 골라왔는데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머니는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인 주식 투자를 잘해보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함께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출연자들도 주제를 듣고 공부를 해서 종목을 하나씩 선택해오는 것일 뿐이지 이 시간이 결코 종목 추천을 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매 즐거움을 느끼고 좀 일찌감치 피곤해졌지만 이 시간엔 다시 또 살아나는 우리 정성호 씨. 자, 어떤 종목을 골라왔는지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 회사를 출근하는데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를 타면서 거기서 내렸습니다. 오. 그걸 보고 놀랐어요. 오, 저거 운전수가 없네? 이게 예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어떤 회사겠습니까? 현대모비스. 오. 이게 아까 인포테인먼트 맞죠? 네. 그 기술을 가장 발달시킬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존에 있는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기술을 현대모비스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에서 좀 조사를 해보셨어요? 현대모비스는 제가 직접 가본 적도 있어요. 오, 아, 그래요? 그러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가끔 가거든요. 거기에 지금 그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델 차들이 한 20여 대가 저는 몰랐어요. 신차가 그렇게 많은지도. 그럼 그만큼 계속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운전할 수 있는 자율주행은 거기서 먼저 발달할 수도 있겠다. 아직 늦은 게 아니다. 아, 이미 이제 다 네네. 그 테스트는 하고 있죠. 네네네. 네, 기술 개발 단계에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는 있어요. 예, 예. 네. 잘 가져왔습니다. 잘 가져오셨어요. 이 기업이 됐어. 그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율주행이라든가 통신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이런 분야들 있죠. 이런 분야 내에서 특허를 받아놓은 게 무려 3,000개가 넘습니다. 이야. 3,000개요? 3,000개? 차에 들어가는 3,000개의 특허면 뭐 아우. 인포테인먼트 분야는 굉장히 고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냐가 중요한데 이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아놨다라는 거죠. 이제 성장만 하면 되죠. 특히 세계 최초로 뇌파 기반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인 엠브레인이라고 있어요. 이걸 좀 개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재무 같은 경우도 20년 연결 기준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계속 흑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경기가 많이 안 좋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성장했죠. 네. 근데 좀 정성호 씨는 좀 무거운 주식을 좀 잘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거운지 가벼운지도 잘 몰라요. 아 근데 오히려 정성우 씨처럼 주식을 자주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심도 깊게 여기 테마 관련주 몇 개야 뭐 10개를 달달 외운다던가 이거 차트 막 맨날 보고 어렵죠. 그거 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좀 무겁고 확실하게 전망이 나와 있는 기업들이 그래요.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초보에게는 그렇죠. 어쩌면은 주식을 접하기에는 이런 주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